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타입니다. 나는 기적이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기적입니다. 나는 2023년 12월 31일에 은퇴할 것이다. 1020일 남았고요. 금융자산만 50만 불, 올해 수익률은 20% 목표로 달리고 있고 6만 불을 벌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연봉 5천만 원의 시스템을 만들고 은퇴할 것이다. 자, 주식은 또 뭐 지루한 게임이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주식으로 큰 부자 되는 길은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시간이라는 타임,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로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 29만 불을 돌파를 했죠. 팔기 싫지만 팔아야 됩니다. 애플 5%. 자, 오늘 장 한번 봐볼까요? 애플이 2.45% 상승했고 SE가 1% 가까운 상승. 아마존하고 마소는 소폭 하락했네요. 마소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아서 큰 상관이 없는데 아마존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100이랑 나스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존이는 상승하지 못했다. 좋은 쪽으로 말하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뭐 빌빌대고 있다. 빌빌대는데 팔 생각은 있냐? 아직은 없죠. 그래서 큰 틀에서 포트폴리오 비율 조정은 있더라도 전체 전량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29만 불이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시장가 주문을 놓고 시간대별로 분할 매도 주문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123.99불의 거래량 기준 주문을 내겠습니다. 팔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저의 원칙이고 또 다음에 하락할 때 기회가 오면 그때 사면 또 되니까요. 자, ETF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 ARKK의 ARKG 상승은 한 2% 내외로 두 개 다 상승을 해줬고 ICLN 0.55% 하락, 러셀 2000은 0점대 상승. 그래서 반도체 2% 이상 상승해줬고 신재생에너지 ICLN만 못 올랐네요. 아크랑 아크지는 조정을 받아가지고 약 10% 이상 하락 손실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ICLN은 25% 마이너스입니다. 지켜보자. 내가 선택한 ETF들. 그래서 반도체 SMH는 정고점을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IWM, 러셀 2000은 하락을 얼마 안 해가지고 지금 플러스고요. 러셀을 제외한 ETF들은 개별 주식을 개별 주식만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미래 비전 좋은데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하는 ETF들이다. 성장주에 가까운 ETF다. 반도체 자체가 이제 하락률이 이번 조정에 적었던 거는 그러니까 ARKK 같은 경우나 ARKG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MH 얘네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애들도 있고 개별주의 위험을 분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나오는 애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정이 좀 적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커 나갈 애들이 이제 아크지가 뭐 신재생, ICL에 이런 류의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포트는 변동사항은 없고 오늘 이제 애플 23%에서 5% 매도를 하고 18% 정도로 맞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어웨이, PEJ, DRIV, SKYY 요런 애들 상승을 했고 LIT 배터리 ETF 관련 ETF는 하락했습니다. 내일 주가 보면 오늘 LG화학 같은 애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근데 상대 경쟁사들을 또 LIT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애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 ETF가 아니라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고 꾸준하게 지켜보는 애들입니다. 애플 120주를 하락 시점에 매수했던 거를 그대로 29만 불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5% 그리고 29만 9천 불대로 시드가 올라오면 반도체 ARKK 2.5%씩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었죠. 그것도
각각 26주 42주씩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캐시로 뒀다가 금요일 날 급격한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재매수 준비를 하고 동일하게 매수할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금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하면 금요일 새벽이나 다음 주 월요일장에 NTSX를 매수를 할 겁니다. 90%가 주식이고 채권이 60%를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형 자산 배분 ETF NTSX 이름이 야하죠. 주식 가격이 오르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계적으로 매도 후에 채권 비율을 높여준다. 이게 제 핵심 포인트죠. 해지 자산을 지금 현재 금리와 변동성의 30%를 가져간다. 채권 가격이 똥값인데 왜 가져가냐? 확률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70% 그리고 떨어질 확률이 30%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을 대비를 해서 멘탈 유지를 하면서 주식을 꾸준하게 보유하기 위함이죠. 이 표는 어떤 거냐? 제가 NTSS 비율이 지금 13%고 생 주식이 지금 87%거든요. 근데 NTSX 자체가 물론 이제 여기 RPAR이랑 SWAN 수완이라고 해지 리스크 펠러티 자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1% 내외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NTSX가 13%를 보유를 했을 때 내가 가진 채권의 량은 7.8% 그리고 18% 애플을 팔고 NTSX를 18%로 보유를 한다. 5%가 늘어나죠. 그럴 때 채권 비율이 10%가 되는 겁니다. 10.8%.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28%까지 NTSX 비율을 높일 건데 이때 채권의 양이 16.8%예요. 그래서 채권의 비율을 30%까지 늘릴 것이다. 그러면 NTSX 비율이 이렇게 33%, 38%, 43%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왜 NTSX냐? 이런 채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없이 그냥 쟤들이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준다. 알아서. 그냥 나는 누워만 있으면 된다.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근데 NTSX라는 게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자, 원유, 시추, 에너지, 소매, 금융 어제 하락을 했고요. 주간으로 보면 거의 기술, 소셜, 인터넷과 비슷하죠. 근데 한 달로 보면 10% 이상 에너지 섹터랑 소매 섹터가 리테일이죠.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가 관건이다. 지금 거의 다 회복했다. 성장주. 그래서 성장주보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치주가 월등한 상승률을 보이지만 5거래일 동안은 흐름이 좀 바뀌었다. 성장주보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치주가 월등한 상승률이지만은 5거래일 동안 이런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 장까지 이런 분위기면 가치주 및 에너지 금융은 숨고르기를 할 거고 기술주는 오름세를 보일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발작하면 다시 또 기다려야죠. 이렇게 한번 오를 때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성장주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애들로 그나마 성장 가치주에 해당하는 그런 애들을 골라야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달러원 환율 차트인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4.25% 정도가 달러원 환율이 올라왔어요. 그럼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4.25% 수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첫 시드 시작이 298,890불에 21년 시작을 해서 현재 294만 4,001불 때가 됐거든요. 여기 이제 마소 배당금은 포함이 안 된 건데 아무튼 2.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연초 대비 달러 자산은 전체 시드는 평가 금액은 2.8% 하락했는데 진짜 투자를 못했죠. 바보스러운 유한양 햄스터입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이
4%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냥 투자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환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 해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큰 위기가 왔었을 때 2008년, 00년 이런 흐름이 왔었을 때 원화 가치는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환해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양도세랑 거래 수수료를 내더라도 미국 주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큰 돈을 버실 분들은 다르겠죠. 저는 저금리 때만 목표 수익률을 20%를 잡고 나머지는 8%대 목표 수익률을 잡고 가려고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헬스터였습니다. 나는 기적이다. 2023년 12월 31일에 은퇴할 것이다. 금융자산 50만 불, 올해 수익률은 20%, 6만 불을 벌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연봉 5천만 원의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감사합니다.